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금리 인상 오히려 주가 상승 이끈다, 과연 이번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10년 동안 우량주에 투자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사실 그게 가장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164% 10년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뭐 한 48% 정도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전에 우량주라고 해서 추천받았던 종목들, 뭐 포스코는 23.7%, 현대차는 26.6%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뭐 한국전력, KTNG, 네이버는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한국타이어, 뭐 현대상선, 대한항공, 삼성생명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우량주들은 화폐 가치를 감안하면 거의 반토막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예능을 녹화를 하고 왔는데, 이제 TVN 스토리의 안티에이즘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4050 세대의 집사부 일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여기 나가서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또 지금이 살 땐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성장한다 그래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돈을 벌고, 그러니까 뭐 기업이 적자를 내지 않고 계속 순이익을 내고 그것을 배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순자산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이 있을 때만 비로소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성장보다 더 빨리 올라가면 성장을 하더라도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갇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성장을 하는데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리 인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어떻죠? 주가는 하락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놓고 봤는데, 이게 이제 1992년부터 지금까지의 코스피의 움직임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현재 뭐 800개가 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뭐 이거를 한 개의 종목의 차원이 아닌 전체 시장의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어떤 움직임이었죠. 이 30년입니다. 이게 무려 30년.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30년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1990년대 중반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8년도 IMF 금융위기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코스피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크게 상승을 했는데 2015년 이후에, 그러다가 성장률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또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일 무역 갈등이 벌어지면서 또 조정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악재가 시장에 이제 뭐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지만 원래 예고됐던 그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제 거두고 미국이 이제 출구 전략을 사용을 하는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요걸 좀 치우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쨌든 큰 흐름에서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이거를 우리가 미국의 금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코스피와의 관계,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금리 인상이 되면 주가가 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결과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보통 4자로 끝나는 해에 출구 전략인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뭐 공교롭게 또 그렇게 됐었죠. 94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좀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도 금리를 많이 올렸고, 그리고 2014년도, 그러니까 2013년 11월에 발표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금리 인상 계획을 세웠는데 요게 이제 조금 늦어져서 2016년에야 이제 금리 인상이 시도가 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금리가 다시 인하가 됐고, 이제 올해부터 2022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 보시면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코스피가 상승을 주로 했던 시기를 한번 잘 보시면 미국의 1994년도, 93, 94년도의 이 출구 전략, 이 보시는 거보다는 지금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금리가 2.5%에서 6%대까지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자, 이 출구 전략, 이 시기에 우리나라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상이 조금 둔화되는 시기에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1998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MF가 있었던 시기 이후에 미국이 다시 또 출구 전략을 통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이때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하는데 이 인하폭이 사상 최저라는 거죠. 6.25%에서 무려 금리를 1%대로 낮추는 이런 금리 하락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가는 뭐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출구 전략이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를 다시 4.75%까지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는 또 주가가 굉장히 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하, 정말 이상하다. 금리 인상이 주가 상승에는 좀 찬물을 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리고 이후에 IMF가 아니죠. 그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사상 최저의 0.25%, 정말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주가는 완전히 누워버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2016년에 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자,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을 왜 합니까, 여러분? 금리 인상은 경기가 개선될 때 하는 거예요. 금리가 개선되는 시기에 주로 금리 인상을 하죠. 그러니까 경제가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때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의 당장의 어떤 그 주식시장의 부담보다는 미래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 개선의 신호로 받아들여서 주식은 대체적으로 상승을 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과는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요번에 우리 금리 인상,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금리 인상이 예고된다면 뭐 당연히 주가가 좀 흔들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작년 가을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전혀 힘을 못 쓰는 걸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이 정말 눈앞에 와 있는데 왜 반등을 하지 못하는 걸까? 자, 여러분, 금리 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개선의 신호로, 그리고 앞으로 경기 개선을 시장이 반영하는 의미에서 인상하는 금리 인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금리 인상이 있는데 이걸 소위 말하는 시장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금리 인상과 나쁜 금리 인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아무래도 안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경기 개선의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사인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명목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명목금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율을 빼야 이게 실질금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OECD 국가 모든 국가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재정을 많이 풀었고 그동안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플러스 뭐 거의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것처럼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량도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도 착한 금리 인상, 경기 개선의 신호탄이 되는 착한 금리 인상이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시장이 과거와 달리 금리 인상을 경기 신호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주가는 조정 국면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반등만 남았다. 지금부터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것이 가장 주가의 발목을 잡는,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금리 인상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회차 오프라인 클래스를 다시 오픈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었는데 오랫동안, 자, 수도권 직장인들 1인 가구 1주택 마련 프로젝트 다회차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이다 경제에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주말에 2시간 반씩 4주 동안에 실시를 하니까 제가 링크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